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75년간 진행된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긴 인간관계 연구로 꼽힙니다. 그들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당신의 행복과 수명, 그리고 경제적 성공은 얼마나 똑똑하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달려있다. 이 연구는 1938년부터 지금까지 약 700여 명을 추적 관찰해온 실험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진은 매년 참가자들의 직업, 건강, 인간관계, 심리적 안정, 수입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수명이 12년 더 길었고 뇌 노화 속도도 20%나 느렸으며 자기 효능감 즉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 또한 훨씬 높게 유지됐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항상 비난하거나 피로감을 주는 사람과 오래 함께한 이들은 심리적 에너지 고갈이 심했으며 실제 뇌 MRI에서도 편도체와 전전두엽의 연결성이 약화되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감정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자기 결정력을 잃어버린다는 뜻이죠. 하버드 연구진은 이런 사람들을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불렀습니다. 겉보기엔 친구, 가족, 동료처럼 보이지만 당신의 시간 감정 집중력을 서서히 갉아먹는 사람들입니다. 이쯤에서 질문이 생기죠. 그럼 대체 어떤 사람이 진짜 손절해야 하는 사람일까? 그리고 왜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쉽게 끊어내지 못하는 걸까? 그 이유는 우리의 뇌가 관계를 끊는 걸 두려워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우리의 뇌는 관계 유지 본능을 가지고 있다. 진화론적으로 인간은 혼자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고대 사바나 시절 무리에서 배척당한 인간은 맹수에게 노출되거나 식량 확보가 어려워져 거의 100%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관계를 잃는 것 생존의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미국 UCLA의 신경과학자 나오미 아이젠버거가 진행한 fMRI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사회적으로 배척당할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이 물리적 고통을 느낄 때의 영역 즉 전측 대상피지렌티리어 CINGULATE 코텍스과 정확히 동일합니다. 즉 누군가를 손절하거나 관계를 끊을 때 뇌는 그것을 칼에 베인 듯한 실제 고통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해로운 사람임을 알면서도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거죠. 하지만 이건 진화의 함정입니다. 생존을 위한 과거의 메커니즘이 현대 사회에서는 자기 파괴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현대의 생존은 무리에 남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독소로부터 벗어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부자들은 이걸 본능적으로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실천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냉정해 보일 수는 있다. 하지만 비효율적인 사람을 곁에 두는 건 회사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그는 스페이스X나 테슬라에서 팀 에너지를 가장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그가 자주 하는 표현이 있죠. 나는 똑똑한 사람보다 에너지의 방향이 같은 사람을 원한다. 머스크는 감정적으로 의존적인 사람 혹은 변명으로 일관하는 사람을 조직의 생산성 기생충이라 불렀습니다. 그게 친구든 직원이든 가족이든 상관없다고요. 워런 버핏 역시 같은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나는 어리석은 사람과 단 1분도 논하지 않는다. 왜냐면 그건 이길 수 없는 싸움이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시간과 감정을 가장 귀중한 투자 자산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감정 소비를 손절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는 그것을 리밸런싱이라 불렀습니다. 즉, 포트폴리오처럼 인간관계도 주기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둘째, 손절은 냉정한 게 아니라 과학적 자기보호다. 스탠포드 대학교 행동과학 연구소의 실험에 따르면 감정적으로 소모되는 인간관계는 생리적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최대 37%까지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르티솔이 과다 분비되면 면역력 저하, 기억력 감퇴, 우울감, 그리고 자기 결정력 상실로 이어집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뇌의 전전두엽 프리프론털 코텍스이 약화되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감정적으로 흔들리게 됩니다. 즉, 손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인생의 운전대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셈이죠. 하버드대의 정신의학자 로버트 월딩거 교수는 이 연구의 총책임자이기도 했는데요.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관계가 행복의 핵심이지만 나쁜 관계를 방치하는 건 독과 같습니다. 관계를 끊는 건 냉정한 게 아니라 뇌의 회복을 위한 의학적 행위다. 즉, 손절은 감정적 선택이 아니라 뇌를 보호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로 손절해야 할 사람들은 어떤 유형일까요? 심리학과 뇌과학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셋째, 반드시 손절해야 하는 세 가지 인간 유형. 1. 감정 기생형. 이들은 늘 피로를 줍니다. 대화의 80%가 불평, 비난, 비교입니다. 뇌과학적으로 이들과 함께 있으면 거울신경세포 미러 누란지가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상대의 부정적 감정을 그대로 전이받습니다. 결국 당신의 감정 에너지가 마이너스로 떨어지죠. 이런 유형은 당신이 잘 되면 질투하고 당신이 힘들면 그럴 줄 알았다며 안도합니다. 이건 진화 심리학적으로 지위 위협 반응 스테터스 스렛에서 비롯됩니다. 즉, 타인의 성취를 본능적으로 자기 생존의 위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시간 도둑형. 이들은 늘 급합니다. 지금 잠깐 통화할 수 있어? 로 시작하지만 그 잠깐이 1시간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시간이 아니라 집중력을 훔쳐갑니다. MIT의 인지과학 연구에 따르면 한번 집중이 끊기면 다시 원래의 몰입 상태로 돌아가기까지 평균 23분 15초가 걸립니다. 즉, 그들의 한 통화가 당신의 하루 생산성을 무너뜨립니다. 부자들은 이걸 압니다. 그래서 일정표보다 집중력 보존표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워런 버핏은 하루의 대부분을 혼자 보내며 아무 일도 없는 시간을 자신의 최대 자산이라 말했죠. 3. 피해자 마인드형. 이들은 늘 도움을 원하지만 성장 의지는 없습니다. 문제 해결보다 동정심을 원하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학습된 무기력런드 헬플러스너스이라 부릅니다. 하버드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의 개 실험을 떠올려 보세요. 도망칠 수 있는 환경에서도 계속 고통을 감내하는 개들은 어차피 소용없다는 신념 때문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도와줘도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들은 성장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건 이 세 유형이 우리 주변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로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가족, 연인, 친구, 동료. 형태는 다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당신의 뇌는 익숙함을 안전이라 착각하지만 사실은 독소의 지속적 노출일 뿐입니다. 넷째, 부자들은 인간관계를 감정이 아닌 데이터로 관리한다. 일론 머스크, 제프 베조스, 워런 버핏. 이들은 인간관계를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모두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합니다. 머스크는 회의 후 팀원들의 반응을 모두 기록하고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의 에너지가 올라가는가 떨어지는가를 점수화합니다. 버핏은 대화 후 내 안의 평정이 깨졌는가를 일기로 기록한다고 하죠. 이건 냉정함이 아니라 자기 에너지 관리의 일환입니다. 부자들에게 시간은 돈보다 귀중하고 집중력은 통장 잔고보다 현실적인 자산이기 때문이에요. 결국 손절의 핵심은 이겁니다. 사람을 버리는 게 아니라 나의 에너지를 되찾는 것이다. 당신이 누구를 손절하느냐가 곧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다섯째, 착한 사람일수록 손절을 못하는 이유. 하버드 행동심리학 연구소는 흥미로운 실험을 하나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에는 남을 돕는 행위를, 다른 그룹에는 자신의 일을 우선시하는 선택을 반복적으로 시켰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착한 그룹의 사람들은 3주가 지나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2배 이상 상승했고 수면의 질은 낮아졌으면 자기 효능감나는 내 인생을 통제하고 있다는 감각은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자기 중심적 그룹은 죄책감이 약간 들었지만 행동의 통제감과 집중력은 오히려 향상됐습니다. 하버드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지나친 착함은 자기 파괴의 다른 이름이다.
착한 사람일수록 손절을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죄책감의 회로가 과도하게 발달했기 때문이에요. 뇌과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사람이 누군가를 거절하거나 관계를 끊을 때 활성화되는 부위가 있습니다. 바로 전측 대상피지렌티리어 CINGULAT 코텍스과 복내 측 전전두엽부 EMPFC입니다. 이 영역은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공감적 판단을 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착한 사람들은 이 영역의 활성도가 일반인보다 높습니다. 즉 상대가 아파할 걸 예상만 해도 실제로 자기 뇌가 고통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끊으면 안 될 것 같은 죄책감을 느끼죠. 하지만 문제는 이 회로가 과도하게 작동하면 결국 자기 파괴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뇌는 한정된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즉, 타인을 위해 쓰는 감정의 연료는 자신을 위해 쓸 수 있는 연료를 줄입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일수록 피로하고 결국 탈진 번아웃에 빠집니다. 여섯째, 뇌의 도파민 시스템은 독한 관계를 착각한다. 스탠포드 대학교의 신경과학자 로버트 사폴스키라버트 SAPOLSKY는 보상 예측 오류 리워드 프리딕션 에러라는 실험을 통해 우리의 뇌가 어떻게 중독과 관계를 혼동하는지 밝혀냈습니다. 도파민은 단순히 쾌락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이 아닙니다. 예상치 못한 보상이 있을 때 폭발적으로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이죠. 즉, 일정하지 않은 보상 패턴이 있을 때 도파민 분비는 극대화됩니다. 이게 바로 나쁜 관계에 중독되는 이유입니다. 좋았다가 차갑고 또 갑자기 따뜻해지는 사람, 즉 불안정한 사람일수록 우리의 도파민 시스템은 예측 불가능한 보상으로 착각하며 그 사람에게 더 강하게 집착하게 됩니다. 진화론적으로 보면 이건 생존 정보에 대한 탐색 행동의 부산물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불확실한 자극에 더 많은 관심을 두도록 뇌가 설계된 거죠.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이 메커니즘이 관계 중독으로 작동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끌리는 이유는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뇌가 그 불안정함을 보상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버드 행동경제학 연구에서는 이런 관계를 도파민 함정 다퍼마인 트랩이라 부릅니다. 당신이 그 관계를 끊으면 고통스럽지만 유지해도 괴로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뇌는 그 관계를 일종의 보상 루프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일곱째, 손절하지 못하면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 경제학적으로도 손절은 기회비용 관리의 핵심입니다. 시간은 한정돼 있고 감정 에너지도 유한합니다. 즉, 에너지를 누구에게 쓰느냐가 곧 인생의 수익률을 결정합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진행한 실험에서는 참가자들에게 하루 동안 에너지 소모량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불필요한 인간관계에 쓰는 에너지가 평균 하루 집중력의 38%를 차지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1년에 139일을 정신 낭비로 보내는 셈이에요. 워런 버핏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가장 좋은 투자법은 주식을 고르는 게 아니라 나를 소모시키는 사람을 피하는 것이다. 그는 손절이 곧 자기 투자라고 정의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에너지의 재분배죠.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 회의에서 자주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좋은 팀은 서로를 성장시킨다. 하지만 나쁜 팀은 서로를 고갈시킨다. 그는 실제로 팀 에너지 점수를 매주 매트릭스로 평가합니다. 팀 내에서 불평, 부정, 냉소가 많으면 그 즉시 구조조정 대상이 됩니다. 이건 냉혹함이 아니라 성과와 생존의 과학적 필터링입니다. 여덟째, 뇌는 손절 후 리셋을 원한다. 사람이 관계를 끊을 때 처음엔 고통스럽지만 그 이후에는 뇌의 보상 시스템이 다시 안정됩니다. 하버드 신경심리학 연구소에서 진행된 관계 단절 후 뇌활동 연구에 따르면 손절 2주 후 피실험자들의 편도체 과활성이 줄어들고 전전두엽의 자기통제력 회로가 회복되었습니다. 즉, 감정적 에너지가 빠져나가자 뇌는 다시 자기 결정을 회복한 겁니다. 이는 마치 다이어트에서 독소 배출과 비슷합니다. 처음엔 허기와 고통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몸이 가벼워지죠. 인간관계도 뇌의 에너지 대사 관점에서는 완전히 같은 원리로 작동합니다.
스탠포드 심리학과의 감정 절제 실험에서도 손절 이후 4주가 지난 사람들은 집중력 테스트에서 평균 33% 높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 정리가 아니라 인지 에너지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즉, 손절은 뇌의 재부팅이에요. 당신은 사람을 끊는 게 아니라 감정의 캐시 메모리를 비우는 겁니다. 9째, 부자들은 감정을 데이터처럼 다룬다. 워런 버핏은 매일 감정 일지를 씁니다. 그는 어떤 사람과 대화했을 때 내 안의 평정이 깨졌는가를 기록한다고 하죠. 그 기준은 단순합니다. 대화 후 마음이 평온한가? 그 사람과의 만남이 나를 성장시켰는가? 에너지가 충전되는가, 소모되는가?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노라면 그 관계는 바로 리밸런싱 대상입니다. 버핏은 이를 감정 포트폴리오 관리라고 불렀습니다. 주식처럼 사람도 리스크와 리턴의 균형으로 본 거죠. 반면 가난한 사람일수록 인간관계는 끊으면 안 된다는 신념에 갇혀 있습니다. 그건 도덕이 아니라 두려움의 반응이에요. 앞서 말했듯 우리의 뇌는 관계 단절을 생존 위협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냉정하게 봅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비용이다. 그들은 감정의 ROI/RETURN 안인베스트먼트를 계산합니다. 시간 대비 감정의 수익률이 마이너스라면 그 관계는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건 실제 뇌 에너지 효율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버드의 신경경제학 연구에서는 부정적 인간관계에 노출된 사람들의 뇌 에너지 소모량이 평균 27% 높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즉, 같은 하루를 살아도 감정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에너지를 덜 쓰고 손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루를 2배로 피곤하게 보냅니다. 결국 부자가 된다는 건 돈보다 먼저 에너지 회로를 청소하는 일입니다. 돈은 깨끗한 에너지 흐름 위에서만 자랍니다. 10째, 손절 후 반드시 찾아오는 3단계의 변화. 하버드 의대의 정신의학 연구팀은 관계 단절 후에 뇌 변화 누럴 리커브리 애프터 소셜 디태치먼트라는 논문에서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관계를 끊은 후 인간의 뇌는 3단계의 회복 과정을 거칩니다. 1단계 금단기 위드드로얼 페이즈. 관계를 끊은 직후 12주는 도파민 시스템이 불안정해집니다. 즉, 연락이 오지 않으면 불안하고 오면 더 불안한 모순된 상태에 빠집니다. 이 시기엔 뇌의 편도체가 과도하게 활성화되고 도파민 보상 경로 VTA-NACC 회로가 불균형해집니다. 쉽게 말해 뇌가 그 사람이라는 자극에 중독되어 있던 걸 억지로 끊어내는 과정이에요. 마치 카페인을 끊은 첫 며칠이 괴로운 것처럼 이 시기엔 마음이 허하고 머리가 멍해집니다. 하지만 이건 회복의 전조 증상입니다. 도파민 중독이 빠질 때 뇌가 다시 자기 보상 시스템을 회복하기 시작하죠. 2단계 재구성기 리컨피기어레이션 페이즈. 36주가 지나면 뇌의 전전두엽 프리프런털 코텍스과 헤마히포캠퍼스가 다시 활발히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당신의 뇌가 이제 관계가 아닌 목표에 도파민을 주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하버드 행동과학 연구에 따르면 이 시기 사람들은 생산성과 자기 통제감이 급격히 회복됩니다. 즉, 감정이 아니라 자기 성장의 보상 루프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워런 버핏이 늘 강조하는 감정 절제의 리셋 구간이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좋은 투자자는 시장이 아닌 자기 감정을 통제하는 사람이다. 관계도 똑같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자기 감정을 통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뇌는 새로운 안정 궤도에 들어섭니다. 3단계 창조기 크리에이션 페이즈. 손절 후 약 2개월이 지나면 뇌는 새로운 신경 연결망 누럴 네서클을 형성합니다. 즉, 새로운 관계 맵을 짜기 시작하죠. 이건 단순히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단계가 아닙니다. 뇌는 에너지를 재분배할 대상을 다시 탐색합니다. 이때 좋은 관계를 선택하면 감정 에너지의 흐름이 완전히 바뀝니다. 하버드 성인발달 연구팀은 이 과정을 소셜 에너지 리와이어링 사회적 에너지 재배선이라 불렀습니다. 이 시기에 긍정적인 사람, 자기 성장형 인간과 교류하면
도파민과 세로토닌의 균형이 맞춰지고 장기적으로 행복 회로가 강화된다고 합니다. 이 단계가 끝나면 당신은 더 이상 사람 때문에 흔들리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선택하는 안목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건 부자들의 결정적인 특성 중 하나예요. 11째, 워런 버핏의 손절 루틴. 워런 버핏은 인간관계를 재무제표처럼 관리합니다. 그는 매년 애뉴얼 릴레이션십 리포트라는 개인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이건 공개되지 않은 그의 개인 루틴 중 하나로 가까운 동료들의 증언으로 알려졌죠. 그는 이렇게 적습니다. 올해 나를 웃게 만든 사람, 올해 나를 지치게 만든 사람, 함께 있을 때 시간이 빨리 가는 사람, 함께 있을 때 시간이 느려지는 사람. 이 네 가지 기준으로 그는 인간관계를 자산, 부채, 유동성으로 구분합니다. 나는 자산을 늘리고 부채를 줄이고 유동성을 항상 확보하려고 한다. 그에게 부채는 감정적으로 소모시키는 사람, 유동성은 아직 판단이 서지 않은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는 부채가 되는 인간관계는 내 시간에서 복리로 손실을 낸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그의 인생 철학은 감정의 복리 효과 컴파운딩 어브 이모션즈입니다. 감정도 복리처럼 쌓입니다. 좋은 관계는 당신의 하루를 누적 성장시키고 나쁜 관계는 매일 조금씩 당신의 자존감을 갉아먹습니다. 12째, 결론 손절은 잃는 게 아니라 되찾는 것이다. 하버드의 로버트 월딩거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관계가 행복을 만든다. 하지만 좋은 관계란 나쁜 관계를 과감히 정리할 줄 아는 용기에서 시작된다. 손절은 냉정함이 아니라 삶의 질서를 되찾는 행위입니다. 감정의 복리, 뇌의 효율, 그리고 인생의 방향을 되찾는 일입니다. 당신이 인생에서 손절해야 하는 사람은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진짜 손절의 대상은 그 사람보다도 당신의 죄책감, 망설임, 그리고 두려움입니다. 그걸 끊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조용해지고 생각보다 훨씬 빨리 풍요로워집니다. 부자는 결단으로 하루를 바꾸고 가난한 사람은 망설임으로 1년을 잃는다. 이 한 줄이 당신의 인생 리밸런싱의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더리치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